우회전입니다. 금성대구의 신도입니다. 금성대구.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신도비가 있습니다. 재단 들어간 입구에 묘 들어간 금성대구 신도비 관련된 후손들 명단인가 보다.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예전에 좀 실수를 했네. 금성대군에 묘가 없는 줄 알고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번째 아들이죠. 자, 금성대군을 이야기해야죠.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전주희 씨를 봐야 되는데, 전주희 씨는 파가 126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파가 86개 정도 되고요. 제가 금성대군에 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묘죠, 가묘. 이제 세종의 아들 중에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야 됩니다. 세조의 줄에 서서 좀 현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세종과 맏정 문종의 뜻을 따라서 손자인 단종에 이렇게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이 있죠. 좋네. 여기 금성대군은 성격은 강직하고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종의 뜻을 따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성대군을 이야기하자면 12살 때 최사강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죠. 태조 이방석이 죽잖아요. 그래서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후사로 금성대군을 삼습니다. 그래서 방석의 묘 제사와 사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죠. 세종은 금성대군을 굉장히 청해하셨습니다. 금성대군이 장증에 걸렸거든요. 장증에. 그랬을 당시 이제 거의 그때 당시 장증이면 굉장히 큰 병이었기 때문에 거의 생로고락을 할 위기에 있었는데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종이 그때 당시 치료한 의관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총애했죠, 금성대군은. 자, 여기서가 문제죠. 문종이 세자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리고 보위를 이어받고 2년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문제죠. 정말로 문종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동생들이 어느 누구도 범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종이 죽고 나서가 문제죠. 1452년 단종이 보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호시탐탐 노린 거죠.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갑니다. 그랬을 당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자들 중에서 수양대군의 줄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린 형제들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단종의 힘을 썼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금성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이 계속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금성대군을. 근데 회유가 안 된 거죠. 이거 좋네. 이렇게 깊은 산속에가 있네. 근데 오면은 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림욕 가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영상도 찍고 일석이조죠, 저도. 그래서 금성대군은 단종의 보위를 계속 위지를 하려다가 수양대군의 눈밖에 나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상령으로 갔다 경기도 광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은 경상도 순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종의 순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단종의 보기를 계속 꾀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각됩니다. 노비가 이걸 고해버리죠. 그래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처형이 되는데 거기서가 중요합니다. 처형되었을 당시 사약을 받잖아요. 보통 사약을 임금님이 있는 한양에 두고 절을 하는데 성은이 만극하면서, 근데 금성대군은 그러지 않고 영월에 있는 단종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성대군이 돌아가시자 수능에 있는 백성들이 금성대군의 시신을 찾기도 했었지만은 못 찾아서 그런가 거기에 있는 혈흔이 있는 돌을 발견합니다. 그것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성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거 충청도에 또 후손들이 부인 최씨 묘의 옆에 또 가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에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 굉장히 공경에 빠졌겠죠. 왜냐면은 반역죄잖아요. 반역죄. 그렇기 때문에 세조가 가만 뒀겠습니까? 반역죄니까 가만히 안 뒀겠죠. 그래서 증송자 이의가 종종 때 대궐문 앞에서 집자리를 깔고 금성대군의 억울함을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종 때 이제 그게 억울함 누명을 벗을 수가 있었죠. 숙종 때 금성대군의 관직이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영조 때 이게 시효가 내려지고요. 그리고 정조 때 이제 제사까지 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벗기는 거죠. 그리고 진천에 이렇게 사당이 있고 수능에 도계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금성대군. 여기 다 왔네.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가면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 엊그제 임영대군 왔을 때는 좀 그래도 뜻깊었던데 여기는 마음이 아프네. 비석은 많이 있구나. 비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구나. 얘가 최씨고 부인,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 부인 최씨고 왼쪽이 이제 절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이제 금성대군이 되죠. 보면 사각형으로 된 묘. 좀 특이하죠. 후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산으로 되네. 여기 이제 유명 조선국 금성대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 임영대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문인상 이렇게 있고 보면은 여기 비석에 다람쥐가 올라가죠. 제단 좀 제단이 오래된 것 같기도 하다. 금성대군, 청주 금성대군 제단, 세종의 6번째 금성대군 이유, 사육신 영조 때 정민이란 시호를 받아 우측에 부인 전주 최씨 완산 부인 묘가 있다. 여기가 우측이 이제 여기가 부인 묘고요. 금성대군 묘는 좀 특이합니다. 사각형으로 됐습니다. 부인이 이게 더 좋네. 묘가 그 이후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단 만들어서 그렇게 다시 이건 시신이 없으니까 가면이니까 앞에 다 막았네. 좀 뚫지. 왜 이렇게 외진데에다 만들었지? 그때 당시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유배를 가고 이렇게 반역죄로 처형이 당해서 그때 상황을 좀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묘 자체가 좀 비밀스럽다. 좀 남들한테 이렇게 알리기 싫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묘가 있고요. 있을 뿐이지 시신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크게 관리된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 밑에 뭐
후손묘가 있는 것 같은데 다 훼손돼 있고요. 이쪽에 금성대군에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좀 찾기가 힘들구나. 수익길이라고 나왔네. 경상도, 충청도 바로 옆에 묘가 있었고요. 묘 보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화재로 지정됐네. 용조 때 세웠구나. 시호를 내렸죠. 용조가 정민이란 시호를 여기 적혀 있네요. 용조 때 신분이 회복되어 정민이란 시호를 주었다. 앞으로 못 가고 저쪽에는 터져 있는데. 잠겨 있나? 예. 사당이 있구나. 저기 영정이 있을 것 같은데 영정은 이게 제실인가 보네. 여기 사당이 있고요. 여기가 제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왕손이라고 이렇게 홍살문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실 문을 안 열어주네. 금성대군이 돌아가실 때 이제 사약을 받았잖아요. 그때 영월에서 이렇게 한양의 수양대군을 보고 절을 한 게 아니라 영월에 있는 단종을 보고 절을 하면서 사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종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겠죠. 삼촌으로서. 그리고 문종이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요. 금성대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둘러봤고요. 오늘 힘드네. 빡세네. 여기는 수위마을입니다. 수위마을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재밌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언제 올라가냐? 못 올라가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상. 안녕.